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결과로 증명된 성과로 재집권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도 막스 베버가 얘기한 책임의 정치,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집권 세력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대결과 배제보다 대화, 소통,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론입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시점에 나온 얘기라는 거죠. 정청래 개인을 넘어서 야당식 투쟁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중도 통합을 지향하는 집권정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 방향제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근본적인 어떤 노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념보다 책임이라는 표현이 이게는 이제 국정 2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2기에 맞게 여당도 재편되라는 요구고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의 교훈이 투쟁 일변도의 개혁 노선으로는 국민들을 다수파로 형성할 수 없다. 다수파가 되는 거는 중도, 실용, 통합인데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걸림돌이 된다. 2002년에 김민석 총리가 노무현을 공격했다고.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김민석 총리가 야인으로 있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그때 공격한 논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개혁의 선명성. 어떤 소수파 개혁 노선으로 가면 이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는 실패작이다. 중도 통합으로 넘어와라. 이 얘기였거든요. 이재명, 김민석으로 이어지는 중도 통합 또는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어떤 개혁 노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때 2022년에 출범한 당대표가 누구였냐면 권성동이었어요. 그 권성동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개혁 법안을 낸 거를 타협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개혁이 민주당 안에서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자는데 권성동이 동의를 해준 거지. 그때 국회의장이 박병석인데 박병석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때 권성동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무서운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줬어. 근데 윤석열이 발끈했잖아요. 용산에서. 이거 뭔 소리야? 왜 합의해줬어? 이래가지고 권성동이 합의해준 걸 깨버렸어요. 다시 권성동을 찍어 눌렀지. 그러니까 권성동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합의해준 거를 번복하고 뒤집어 엎었다고. 뒤집어 엎었다고. 그 대통령이 강성이니까 강성으로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온건 지도부가 강성 지도부 대통령에 따라간 게 그 사건이에요. 검찰개혁법 합의해준 거 번복한 사건이에요. 이게 2022년 4월에 일어난 겁니다. 집권 초기야. 4월에 일어난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2023년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져요. 미국에 간 윤석열이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갖다가 발언한 건데 그때 주호영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야당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가 있었을 때. 근데 주말에 대통령이 왔잖아. 그러면서 주호영 보고 왜 내부 총질이냐 하고 삿대질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국회에서 이러면서 또 두들겨 패니까 주호영도 번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사과 입장을 번복해버립니다. 당시에는 온건 여당의 강성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 집권 초거든요. 근데 이재명 때는 뭐냐 하면은 강성 여당의 온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여야 관계를 중재해주는 이런 일까지도 생겨나. 중도 통합이라는 게 야당에 대해서도 온건 노선이고 보수층 일부를 흡수하는 전략인데 근데 여당이 강성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청래 지도부. 이게 어디서 충돌이냐? 또 검찰개혁 문제. 윤석열 때도 검찰개혁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검찰개혁이 노선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 지방선거의 실패를 등에 업고 더 격화가 된 거거든요. 먹을 게 있으면 끝까지 숟가락 들고 덤비겠다는 투로 해가지고 여당 내에서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전 이걸 좀 한심하게 봅니다. 대통령이 중도 통합 노선으로 갔으면 이게 새로운 다수파를 만드는 통합 전략. 나는 윤석열식이 아니라 국가를 통합하겠다. 그렇다면 이 논선 자체는 존중받을 수가 있어요. 존중받고 또 여당이 협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전과 정책의 경쟁이 아니라 탐욕의 경쟁이 되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어디 지방에
산하기관, 공기업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5년간 해먹은 세력이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그냥 이 사람들 왕창 몰락하고 새로운 어떤 그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그 주인이 바뀌고 말이지.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니까 아주 목숨 걸고 싸워. 숟가락 갖고 끝까지 덤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죽자 사자 먹을 거 있으면은 덤빈다고. 유능한 민주당에 대한 정책 그룹, 정책 커뮤니티, 전문가 정치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강성당원, 패거리 자리 나누는데 결사적으로 숟가락 들고 덤비는 이런 정치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면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정면 충돌을 하는 거거든. 아이 60대 중반 돼서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이게 탐욕의 정치가 아니면 뭡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있었어요. 그때 한때나마 정치가 살아났던 건 뭐냐? 항양식 공천이 처음으로 정착이 되고 입법기관의 그 법안 발의 건수가 정부가 법안 발의한 것을 역전하는 최초의 시기. 이게 17대 국회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다. 이 인식이 처음으로 정착이 된대요. 여야 의원들이 연구 포럼 만드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정책 경쟁이 붙었고 정책 예산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미래연구원이라고 하는 국회 연구단체가 생겨났던 겁니다. 이러면서 입법부의 정책 역량이 엄청나게 팽창을 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이 안 밀려. 그 노무현 시대 짧았던 열린우리당 전성기 2, 3년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일종의 르네상스 시대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집권 후반부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 바로 17대 국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지나치게 강성당원들의 덩어리로 이렇게 그 뭉쳐지면서 거기서 점점 더 어떤 그 배제의 정치나 탐욕의 정치가 커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선비들이 등장해요. 차라리 지금 당권 주자들보다는 낙선했지만 김부겸 이렇게 아름답게 싸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떤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어떠냐. 연합과 연정의 정치, 여기서 중도 통합에 희망이 열리는 거고 구체적인 실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